오프닝 충격적 현장. 2025년 10월 4일 오전 미국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국경 순찰대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성에게 발포했습니다. 여성은 차량을 운전 중이었고 반자동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방어적 발포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카고에 주방위군 300명을 투입한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연방 공무원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도시들을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는 미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배경 왜 시카고인가?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 260만 명 중 50만 명 이상이 이민자로 추정됩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입니다. 현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 브랜든 존슨, 일리노이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제이비 프리츠커입니다. 트럼프가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시카고가 처음이 아닙니다. 6월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 4,000명을 투입했고 8월에는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카고가 세 번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들 도시의 공통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시카고 그리고 투입이 예정된 볼티모어, 오클랜드까지 모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갈등의 폭발, 민주당의 반발.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발표 직전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최후 통첩이 전달됐습니다. 군대를 투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투입하겠다. 국방부가 주지사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지사에게 우리의 뜻에 반해 우리 영토 내에 군대를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터무니없고 비미국적인 일입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가세했습니다. 사전 협의도 없고 요청도 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치로 주방위군을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 살인 6건이 일어나고 20명이 총에 맞았지만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범죄 척결을 내가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법원의 제동위원 논란. 같은 날 다른 곳에서는 트럼프에게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입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에도 60일간 주방위군 200명을 투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주와 포틀랜드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10월 4일 카린 이머거트 연방지법 판사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소규모 시위가 연방 군대의 투입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판사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개헌법이 아니라 헌법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이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9월 초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도 로스앤젤레스 주방위군 투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방 요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구실로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입니다. 피고들이 LA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수개월 동안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파견하는 조치는 중대한 법 위반입니다. 법원이 지적한 법은 민병대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법집행 활동에 군대 동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판사를 극진 좌파 판사라고 비난하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숨겨진 의도 불법 이민 단속. 트럼프는 치안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실제 목적은 불법 이민자 단속이라는 것입니다. 1월 21일 트럼프 취임 직후 시카고에서 33시간 만에 460명의 불법 이민자가 체포됐습니다. 시카고는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리틀 빌리지 상업지역은 거리를 오가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500여 개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체포를 두려워해 외출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8월 28일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과 인프라에 대해 제한된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이민 단속 작전 기지 활용을 계획 중입니다. 국방부는 남부 국경에 1,500명 이상의 지상 요원을 투입했습니다. 해병 1사단 소속 해병대원 500명도 포함됐습니다. 주방위군과 예비군 2,500명이 합류했고 불법 이민자 5,000명을 추방하기 위한 군 수송기까지 제공됐습니다. 로버트 살레세스 국방부 장관 대행은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군이 최대 1만 명의 병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계산 2026을 향한 포석.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전략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첫째, 민주당 도시를 압박하여 정치적 우위를 점한다. 둘째, 불법 이민 단속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킨다. 셋째,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실제로 범죄율 데이터를 보면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이 다릅니다. 워싱턴 DC의 경우 2024년 폭력 범죄가 35% 줄어들어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포틀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불타는 도시라고 불렀지만 현지 언론들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사진을 근거로 한 과장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역 경찰국을 장악할 근거가 없으며 법과 질서 문제에서 신뢰성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노어 홈즈 노턴 워싱턴 DC 대표의원과 크리스 베놀런 메릴랜드주 연방상원의원은 대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시 경찰을 연방정부 통제하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갈라진 미국 시카고 현장은 긴장감이 흐릅니다. 4일 저녁 포틀랜드 IC 구금 시설 앞에서 400명의 시위대가 행진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은퇴한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와 인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연방 요원들은 체류탄을 발포하고 시위 참가자 6명을 체포하며 강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법과 질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치한 범죄를 트럼프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확히 둘로 갈라졌습니다. 법적 공방 계속되는 소송 전 백악관은 강경합니다. 캘리포니아 판결에 항소했고 다른 도시에도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법적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판결은 캘리포니아주에만 적용되지만 각 주마다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이미 오리건주가 성공했고 일리노이주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헌법학자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미국 연방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주방위구는 평상시 주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임의로 동원하는 것은 비상사태나 전쟁 상황에만 허용됩니다. 민병대법은 1878년 제정됐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군대가 남부 재건 과정에서 민간인 통제에 사용된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법은 140년 넘게 미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방패였습니다. 다음 타겟 뉴욕의 운명은 트럼프는 이미 다음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다음은 뉴욕입니다. 도시들을 아주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뉴욕도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재임 중입니다. 인구 840만의 초대형 도시, 미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만약 뉴욕에 군대가 투입된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볼티모어, 오클랜드, 멤피스도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민주당 도시입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30일의 기간이 끝나면 재검토 후 추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주방위군 투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민주주의의 후퇴?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황을 우려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유럽 언론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가 자국 도시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독일 일간지는 트럼프의 행보가 권위주의 국가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시위에 대한 과잉 진압과 군대의 민간 개입은 국제인권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클로징 미국의 미래 2025년 10월 미국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의사에 반해 군대를 도시에 투입하는 나라, 법원이 이를 위헌이라 판결하지만 대통령이 계속 강행하는 나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알던 미국일까요? 트럼프는 말합니다. 법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권위주의입니다. 법원은 말합니다. 이 나라는 개헌법이 아니라 헌법의 나라입니다. 시민들은 갈라져 있습니다. 다음 도시는 뉴욕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2026년 중간선거까지 이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